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징계하였습니다. 사실상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오히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준석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카드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준석에 대한 이 30대 지지도 예전 같지 않고 비호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대통령이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감도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윤석열에 반대하는 이준석에 대한 호감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날리면 사건 이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윤석열과 비슷합니다. 윤석열이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크게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준석도 윤석열을 비판함으로 지지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처럼 대통령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분명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동력은 얻었습니다.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준석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보수 쪽에서 신당을 창당해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바른정당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준석이 분명 인기가 있지만 총선,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고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있는 지금 신당은 오래가기 힘들 것입니다. 이준석이 할 일은 국민의힘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간다면 정치계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투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뜻을 이야기하며 감옥은 피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감옥에 가야 한다면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옥 때문에 윤석열에게 투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당장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윤석열이 이준석을 키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에게도 잊혀질 것입니다. 앞으로 큰일을 할 기회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준석에게는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번의 일들은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을 성숙시키면서 윤석열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다면 분명 국민들이 다시 불러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치소설이었습니다.